마음 톡톡 충전소. 코로나19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상담을 통해 알기 쉽게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는 법률 돋보기 시간입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법무법인 강남의 조성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의 조성호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변호사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좀 이미지가 딱딱할 것 같고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직접 뵈니까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유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자주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변호사도 이제 사람을 만나서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판사나 검사님들은 좀 딱딱한 표정을 하지만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인상이 부드럽고 그래야 좀 의뢰인들이 좋아하니까. 맞아요. 사건 의뢰하러 처음에 내담자들이 방문했을 때 막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막 속에 있는 이야기가 막 나올 뻔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는 현재 전 세계가 굉장히 팬데믹 이 상황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게 또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법적 분쟁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어떤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을 모셨고요. 자,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법적 분쟁 빈도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 일단은 코로나가 처음에 심했을 때 그때는 사건이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대면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술을 안 먹잖아요. 음주운전 안 해요. 네. 그리고 뭐 다단계나 이런 것도 사람 모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맞네요. 그런 거 사람 안 모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변호사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맞네. 법원도 쉬고 사건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시에 폭발하고 있어서 조금 최근에는 조금 뭐 생계형 범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은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적 분쟁 빈도가 확실히 늘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조성호 변호사님과 함께 코로나19 속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그 사례와 상담을 통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케이스를 준비해 오셨죠. 첫 번째 사건 소개해 주세요. 예전에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돈 문제 이런 거 친구 간에 혹은 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주장이 심해지고 날카로워졌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부녀에서 모이기도 하고 헬스장 에어로빅에서 모이기도 하고 혹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 모임도 있고 뭐 성가대 모임도 있고 여러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기부하러 간다. 좋은 뜻으로 이제 어디 기부하러 간다든가 무슨 활동하러 간다고 할 때 회장파와 부회장파 혹은 뭐 총무파 이렇게 나눠서 많아. 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서로 간에 고집이 세신 분들이니까 격해져요. 이제 저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저하고 얘기하시다가 열받아요. 이제 나는 이 자리 못 참고 가겠다. 네. 확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앉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경찰서 가고 검찰 가고 법원 가고 2심까지 가고 민사소송까지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와, 실제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저희 사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열받아서 폭행죄로 고소를 했어요. 경찰서에. 폭행. 폭행이다. 어떻게 해서 폭행 같아요? 일단 물어볼게요. 심하게 다쳐야 폭행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가 하려던 행위를 못하게 막아서 주저앉혔으니까 뭐 이 법적으로 들어가면 근데 좀 과하지 않나요? 이제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폭행이란 게 뭐냐? 때리는 게 폭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면 그냥 조문에는 폭행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판례나 이런 데서는 어떤 걸 폭행이라고 보냐?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에요. 고통을 받았다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힘을 통해서 제압을 했으니까 폭행 아니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 뭐 이게 폭행이냐? 간단히 얘기하면 판사님이 보시기에 그럼 항소심 판사님 2심에서는 폭행은 어쨌든 맞다.
그래서 벌금 30만 원 하는 대신에 선고유예라는 걸 내렸어요. 선고유예는 뭐냐? 네. 아주 형이 가벼워. 이 사람을 이제 뭐 처벌하긴 좀 그래. 근데 죄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2년 동안 선고를 유예해요. 유예시키는군요. 2년 동안 다른 범죄 행위나 이런 게 없으면 그 형이 지워집니다. 오. 가장 무죄 말고 가장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형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벌금 30만 원으로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요. 저 이게 죄가 돼버리면 민사로 또 손해배상을 해야죠. 네. 그래서 또 따로 뭐 그때 한 몇백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다만 복잡하네요. 이제 제가 이 케이스를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폭행죄하고 상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폭행이 수반되면 신체 어떤 상처가 남죠. 멍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건 폭행죄가 아니라 이제 상해죄로 넘어갑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때렸는데 아무 상처 없는 게 폭행이고 상해는 상처가 남은 게 상해. 멍들고 이러면 상해죄로 상해. 가는군요. 네. 차이점은 폭행죄의 경우에는 나중에 둘이 화해를 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화해를 해서 이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얘기했어요. 선처해 주세요. 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처벌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 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가 전적으로 중요해요. 네. 근데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가 선처를 취소를 해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더 좀 중범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상해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요즘 정말 코로나19 사태로 좀 많이들 지치고 힘들고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좀 왕왕 많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네. 우리 사장님이 돈을 떼먹었어. 내 돈을 내가 납품할 때문에 식당에 이제 원재료를 납품을 했어요. 근데 식당 주인이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뭐 네가 준 거는 다 뭐 냉동실에 보관됐다. 유통기한 지나서 버렸어요. 그건 그분의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 주겠어요. 그 다음 달에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장이 딴 돈을 챙기고 도망가려고 하 있었다. 그래서 잡았다. 그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네. 그래서 붙잡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네. 그러다 잘못하시면 물론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럴 권리는 없거든요. 별도로 전후 사정은 네. 좀 과만이 되죠. 감안은 되지만 이게 또 그렇죠. 신체 접촉이라는 거는 또 폭행이기 때문에 네. 돈을 빌려준 분의 입장에 특히 믿었던 분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맞아요. 분들은 마음이 폭발하거든요.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잘 안 되시겠지만 자중하시면서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변호사나 혹은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서 하나하나씩 푸시고 제일 좋은 거는 마음을 좀 비우시고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금 상황을 바꿔서 제가 가해자가 됐지만 그 사람도 저를 같이 밀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쌍방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케이스 2번으로 넘어가는데 네. 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술집에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앉아서 이제 이런 네. 분들이 아까 채권자, 채무자가 친구라고 해봐요. 네. 500만 원 빌려줬어. 식당 하는 친구를 어렵다고 해서. 근데 나도 어려워지고 있어. 네. 요새 코로나에서 한 보름 있다 갚을게. 제일 많은 게 한 달 있다 갚을게. 그렇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 2달이 지났어. 안 되네. 몇 번 찾아갔더니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소주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죠. 이게 돈을 빌려가면 빌려줄 때는 빌려준 사람이 왕이지만 빌려가면 다음에는 채무자가 왕이에요. 나 없어 이렇게 돼요. 아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너 그럴 수가 있어 임마 해가지고 자꾸 뭐 어쩌라고 예전에 뭐 옛날 뭐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나오면서 이제 서로 몸싸움이 벌어져요. 하고 막 이런 거 들고 막 때리고 그래요. 컵으로도 때리고. 큰 싸움으로 번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말리죠. 식당 주인이나 주변 분들이 말리고 네. 경찰이 출동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얘기하면 서로 때렸습니다. CCTV도 있고 보니까 그럼 상처받은 게 있나요? 근데 상처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상처가 없네요. 저는. 근데 저쪽은 뭐 멍든 게 이렇게 멍들었어요.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은 폭행이고 상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재판에 갔어요. 간 다음에 이제 판결에서 판사님이 이렇게 쭉 보더니 아니 젊은 분들이 왜냐면 이것도 전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친구끼리 싸우는 거는 좀 해가지고 전과 남는 거 그러니까 빨리 둘이 합의를 해서 끝내라. 자 합의는 했어. 그랬더니 폭행죄는
각하돼 기각 뭐 각하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반의사 불벌죄 아까 말씀드렸죠? 네. 피해자 의사에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상해죄는 남아요. 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까. 네. 문제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가면 그때 물컵을 들고 이렇게 막 때리고 그랬어요. 또 막 도구를 사용했네요. 도구를 사용했고. 그럼 특수자가 붙어요. 아이고. 네.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특수자가 붙으면 형이 확 올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아이고. 그냥 일반 상해죄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해나 폭행이 나와서 하면 벌금 약하게 나옵니다. 상해 정도 크면 안 되겠지만 특수상해 딱 걸리면 판사도 벌금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럼 집행유예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합의를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경우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싸우면 신체적 접촉을 해서 싸우면 안 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들고 싸우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굉장히 특수자가 붙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 폭행과 상해죄의 차이를 모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렇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이 격해져서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다뤄드린 이 케이스 외에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또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상황별 케이스로 준비해 오셔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알찬 이야기 꾸며봤는데 어떠셨어요? 첫 시간? 예, 첫 시간이라 많이 긴장됐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상담하듯이 얘기가 잘 나오네요. 예.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 친절하고 귀에 쏙쏙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